자, 이제 또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랑 세션 스토리지 그리고 쿠키에 대한 특징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을 살짝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코드에서 로컬 스토리지를 한번 적용시켜 볼 거예요. 자, 로컬 스토리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너 빨리 사라져. 요즘 얘가 이렇게 안 사라지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누른 다음에 이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 스토리지 영역 안에서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비어 있으면 우리가 의도한 적이 없다. 개발자가 필수로 의도를 해야만 이 영역에는 데이터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가 건드린 적이 없다면 당연히 데이터가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것도 지금 당연히 안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따가 로컬 스토리지에 뭔가를 넣겠다라고 하고 나면 여기에 값이 실제로 보일 거예요. 그거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리퀘스트에 set attribute를 했던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그냥 set ite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메서드를 사용한다고 해결이 될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또 그 기능 안에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기능은 뭐예요? 상세 보기를 눌렀을 때 조회수가 올라갈 건데 얘를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매번 올라가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거였죠. 그거를 제대로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를 적용을 시켜 볼 겁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코드를 적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실행되는 순간 조회수는 이미 올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콜백 함수에서 받아온 응답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갈아 끼우는 거 하기도 전에 이 요청이 넘어간 순간 얘가 일을 할 거잖아요. do increase 얘가. 그러면 이걸 실행한다라는 건데 얘를 실행하면 업데이트 쿼리를 날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요청이 넘어가는 순간 아작스로 요청을 보내는 순간 얘는 일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건데 로컬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관리를 하는 데이터 스토리지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스크립트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자, 변수를 하나 먼저 만들 거고요. 로컬 스토리지 키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한테 어떠한 값을 넣을 건데요. 여기는 이런 걸로 해볼게요. 아티클 언더바 대괄호 그리고 이 사이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지. 이렇게. 자, 얘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이 대괄호 안에 변수 쓰려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변수로 활용하려고. 이거 그냥 문자로 다 입력해버리면 고정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이 사이에는 변수 쓰려고. 근데 어떤 변수를 쓸 거냐면 이거 쓸 겁니다. 이거 뭐예요? 게시글 번호죠. 게시글 번호를 이 대괄호 안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해줄까요? 이런 멘트까지 세팅을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 내가 1번 게시글 봤다 이러면 이 자리엔 1 들어갈 거고 2번 게시글 봤다 하면 2 들어갈 거고 그냥 그거죠. 게시글 번호. 그러면 그 글 이미 봤어 라는 뜻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저장을 했는데 이 텍스트는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죠. 로컬 스토리지에 직접 접근할 때 스크립트 안에서 따로 변수 만들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면 뭐예요? 스토리지라고 하면 접근한 거예요. 끝났어요. 벌써. 그냥 이름 그대로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면 접근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get
아이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get 아이템은 이 로컬 스토리지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가져와줘 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애, 이 get 아이템 안에 인자로 들어가야 되는 애 뭐겠어요? 로컬 스토리지 안에 저장되는 키. 우리가 항상 뭔가 데이터를 꺼내오거나 할 때 set으로 저장되어 있는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였으니까. 자, 근데 이 자리 키를 넣을 건데 우리 방금 전에 세팅한 게 뭐였어요? 네, 이거 넣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키를 이 변수가 갖고 있을 건데, 지금 로컬 스토리지 안에 해당하는 키로 된 값이 존재해? 존재하면 가져와 가 된 거죠. 그럼 얘가 값을 가져왔으면 이 자리에 뭔가 남았다라는 거죠. 그럼 값을 못 가져왔으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러니까 값을 가져와서 뭔가가 들어있을 때에는 그 밑으로 코드가 내려가지 않게 리턴으로 마무리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if문에서 리턴을 만나지 않으면 값을 가져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가 된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여기도 false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널이 남거나 이런 게 남았다면 이거 false의 개념으로 우리가 false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만약에 값을 가져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리턴을 만나지 않고 끝났다면, 안 끝났다면 메서드가, 그럼 여기서 로컬 스토리지한테 set item이라고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키를 세팅해 줘야겠죠? 그리고 그 키에 맞는 밸류를 넣어줘야 돼요. 그 밸류는 그냥 이런 걸로 해줄게요. true.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디테일 기능을 딱 실행하자마자, 그냥 상세 보기로 들어가자마자 이 JSP를 그려내고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되는데, 먼저 이런 아작스 요청 넘어가기 전에 이런 키 세팅을 먼저 했죠. 변수에다가 이런 키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고 나서 로컬 스토리지 안에 아이템 들어있어? 있으면 가져와봐 라고 했는데 얘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대요. 그럼 이 자리에 널이 남을 거고, 그럼 얘가 false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if문을 실행하지 않을 거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뭐 한다? 해당하는 키로 값을 넣어준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1번 글이었다라고 한다면 article 언더바 대괄호 1 대괄호 닫고 언더바 already view라고 하는 키에 대해서 값이 true가 들어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넣은 거니까. 그쵸? 자, 그 상황인데 새로 고침했대요. 요청 똑같이 또 들어갔어요. 그럼 키 세팅 또 했죠. 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키로 또 가져와봐 합니다. 이때는 가져왔겠네요. 이 키로 가져왔는데 값이 뭐 들어있다고요? true. 여기다 true 넣었잖아요. 그럼 이거 true잖아요. 그럼 얘 리턴 if문 타야죠. 그럼 리턴 만날 거고, 리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함수 종료. 그럼 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함수 끝나겠네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로컬 스토리지 영역을 열어놨는데 새로 고침을 눌러볼게요. 어때요? 뭐가 생겼죠? 근데 얘가 새로 고침 하자마자 생긴 게 아니라 왜 딜레이가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애초에 이 조회수 증가하는 로직 만들어 놓은 함수 자체를 2초 뒤에 대략 2초 뒤에 실행되라고 해놓은 거니까, 얘도 이 안에서 하는 일이니까, 얘가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이 set item이라고 하는 코드를 지나쳐야만 그때 set item 해줄 거니까. 그쵸? 그 시점에 생겨난 거예요. 그럼 1653번 글인데 지금 원래 디브 생겼죠? 그리고 조회수 지금 17 됐어요. 자, 여기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왜? 이미 있을 때 리턴 만나서 더 이상 요청 안 보낼 거니까. 여기서 따져봤는데 가져와 봤더니 이거 있는데? 그럼 이 자리 true네? 값이 true니까
그럼 true니까 조건문 타야지. 리턴 만났네? 그럼 이 밑으로 못 내려가고 함수 끝났네? 그럼 요청을 더 보내지 않는 거죠. 세팅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자, 이겁니다. 이게 로컬 스토리지 사용법이에요. 간단하죠? 잠깐만요. 상당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였어요. 로그인 해볼게요. 1653번 글 또 들어가요. 조회수 못 올려요. 얘 보세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지워야 돼요? 제가 이거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자가 개발자 도구에서 직접 지우거나 개발자가 필요한 시점에 지우라고 했어요. 자, 이게 아마 메서드가 remove 아이템인가 그럴 겁니다. 저도 코드를 봐서 어디다 해볼까? set 아이템 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걸로 하나 테스트를 해볼까요? 조회수 밑에다가 이런 거 하나 더 만들고, 로컬 스토리지 삭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하고 지울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버튼 태그 하나 만들어서 아니다, 아이디를 넣을 게 아니라 클릭 걸어주고 테스트, 얘는 삭제 이런 거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 짜주면 되겠죠? 펑션 테스트 라고 만들 건데, 이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거 하나 해보고, 근데 이러려면 얘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하나 가져오고 따져봤을 때 있더라. 그러면 리턴이 아니라 없을 때에는 리턴을 해라. 그리고 그 밑에 있을 때에는 로컬 스토리지한테 remove 아이템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당연히 인자로는 키가 넘어가야 되겠죠. 해당하는 아이템을 콕 집어서 고를 수 있으려면은. 자, 이런 거 하나 해볼게요. 자, 있어요. 그죠? 삭제를 누르면 어디 갔어요? 지워졌죠? 자, 그럼 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조회수 올라가야죠. 없어졌으니까.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도 할 수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X를 눌러도 되고요가 X가 왜 안 되지? 클리어 올. 이거 따로 될 텐데. 얘를 누르면 여기서 사라지거든요. 이거 누르면 여기서 없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조회수 오르죠? 이렇게 사용자가 지울 수도 있어요. 저장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지우고 싶어. 그럼 지우면 돼요. 아니면 개발자가 원하는 시점에 지우게 만들어 주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실 이 조회수 증가를 막아주는, 조회수를 무한으로 증식할 수 있게끔 막아주는 기능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로컬 스토리지라는 거를 지금 조회수 기능에서 필요해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소개를 드릴 건데, 마땅히 넣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해보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는 쿠키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그냥 또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막아놓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 로컬 스토리지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 부분은 제거를 할 거고요. 지울 때는 remove 아이템으로 그냥 지우면 돼요. 어려울 게 없죠? 너무 간단한 거니까.
자, 그럼 이 내용을 제가 커밋으로 하나 남겨놓고 바로 쿠키로 들어가 볼게요. 에이? 에이? 뭐야? 된 거야, 만 거야? 됐네. 풀스토리도 브라우저가 별로 저장하거든요. 자, 도메인이 별로 저장되는데 저장 브라우저 별로 따로 저장돼 있고 크롬에서 저장돼 있다고 메일 가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메인별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이 저장을 하는 것처럼 일단 인식은 되는데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런 거 뭐 궁금하면 해보면 되죠, 우리.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653번에 대한 로컬 스토리지가 존재하는 상태일 때 엣지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얘 올라가는데? 아, 뭐가 이렇게 떴어? 여기서 1번, 2번은 왜 들어가 있어? 뭐지? 자, 여기서 지우고 여기 살려놓은 채로 얘를 새로 고쳐하면 근데 이건 당연히 되잖아.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 확인을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일단은 사실 얘를 막 엄청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활용할 만한 건덕지가 없기는 해요. 그냥 외에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소개를 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쿠키는 사실 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쿠키는 쓸 데가 많거든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로컬 스토리지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된다 라면 쿠키는 잘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 속에서 쿠키의 사용법을 보시면요. 그 뒤에 다른 기능에서 쿠키를 쓰고 싶다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사용법이잖아요. 단순히 사용법, 쿠키를 내가 쿠키에다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가 지금 조회수를 못 올리게끔 막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할 거면 그냥 그걸 저장하는 그 부분만 다른 거고 만약에 계정 정보를 저장할 거면 계정 정보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틀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쿠키를 사용할 때.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근데 좀 이제 대공사가 한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상태로는요 쿠키를 적용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서.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디테일을 그리려고 요청을 받아들이는 친구가 따로 있는 거고 실제로 조회수를 증가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메서드가 따로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쿠키를 적용시키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단 대공사를 거쳐서 한번 합칠 거예요. 합치는 건 어떤 형태로 합칠 거냐면 우리가 이미 했어요. 이 형태로 합칠 거예요. 조회수 기본. 아작스를 사용하지 않은 조회수의 형태로. 사실 이거 만들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상 아작스는 조회수에서 쓸만한 기능은 아니다. 우리가 이걸 아작스로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우리가 배운 그 아작스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맛보기,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한번 맛보기의 느낌이었다라고 했었으니까 다시 돌릴 겁니다. 이 형태로. 그래서 코드로 와가지고 자 이런 거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릴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커밋 남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커밋 되어 있는 기록을 가지고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컨트롤러로 가서 이런 것도 이제 필요가 없는데 얘를 살릴까? 아니야. 얘 일단 그냥 과감하게 지울게요. 지워버리고 일단은 이렇게 냅두고,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 이런 거 이제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증가시키기만 하면 되는 애인데 얘는 증가시키고 따로 가져오려고 쓰고 있던 거니까 이런 거 필요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게시물을 가져오기 전에 아티클 서비스한테 increase 얘 하나 실행시킬게요. 그리고 얘가 지금 리턴 타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거 없애버릴 거고,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뺄 거예요. 그리고 얘를 리턴. 얘를 하면 안 되겠죠? 보이드니까.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실제로 뭐 크게 문제 없이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얘 그냥 살려두고 바꿨고, 이거 추가했고,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웠고. DO에 그거 안 지웠다 참. 이거 이거 지워야겠죠? 필요 없는 거니까. 이것도. 자, 이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건드릴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올라갈 거예요. 24, 25, 26, 27, 28 계속 올라가겠죠? 막힘없이.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쿠키를 적용을 좀 해볼게요. 자, 쿠키를 적용하는 방식은요, 얘도 막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쿠키에 대한 코드를 쭉 적어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서 저거를 저렇게 어떻게 써? 가 아니에요. 저도 제 머리에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냥 구글링을 통해서 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조회수 반복 증가를 막기 위한 쿠키 사용이잖아요. 그런 걸 검색을 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들을 둘러봐요. 둘러보다가 요거 좀 심플하고 괜찮네? 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거 갖다가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 할 때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시판 환경이랑 내가 만들어 놓은 게시판 환경은 당연히 다를 거니까 그 다른 점만 캐치해서 바꿔주면 되잖아요. 내 상황에 맞게.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써내려간다고 해서 와씨 강사님은 저걸 어떻게 저렇게 써내려가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너를 넣어 놓을 건데, 쿠키도 우리가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임포트 하려고 보니까 뭐가 많죠? 자, 여기서 이렇게 뭐가 많을 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쿠키 같은 거는 사실 뭔가 자바X에서 서블릿에서 오는 얘도 맞는 것 같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막 이렇게 주는 거 이것도 뭔가 맞는 것 같고 다 고만고만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자바X 없네? 에잇, 자바X가 왜 없지? 자, 쿠키는 우리가 브라우저랑 서버랑 같이 저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쿠키라는 이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스크립트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컨트롤러 쪽에서 일부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해야 돼요, 쿠키는. 그래서 얘는 서블릿 HTTP에 붙어있는 쿠키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자바X가 있으면은 같이 이제 얘랑 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그 HTTP에 있는 쿠키 쓰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쿠키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
웹에서 요청이 넘어올 때 그때 같이 생겨나는 그런 애다 보니까 HTTP 안에 그리고 자, 이 쿠키를 우리가 쓸 때 이걸 필요로 합니다. 이래서 없었군요. 제가 이걸 아직 추가를 안 했어가지고. 자, 얘네 뭐예요? 요청과 응답이죠. 쿠키를 사용할 때 얘네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얘네를 받아오면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얘네들이 HTTP에서 오잖아요. 자바 X 서블릿. 쿠키가 얘네랑 같이 세트라는 거예요.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청과 응답을 따로 받았습니다. 디테일에서. 그리고 여기에 요청에 들어있는 쿠키를 꺼내와야 돼요. 우리 이거 비슷한 거 뭐 해봤어요? 우리 세션도 요청에 들어있는 getSession으로 먼저 꺼내죠. 세션 타입으로 HTTP 세션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변수한테 요청 안에 들어있는 getSession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먼저 한번 꺼내와요. 그리고 담아놓고 쓰잖아요. 그쵸? 쿠키도 동일해요. 그래서 얘는 서블릿 HTTP에 있는 쿠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에 있는 걸 꺼내왔는데 얘는 보시면은 세션 같은 경우는 그냥 HTTP 세션 타입으로만 받았지 그 타입의 배열로는 안 했어요. 근데 얘는 왜 배열로 해야 될까요? 이건 무조건 배열로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쿠키는 아니요. 쿠키는 한 개만 있지 않아요. 쿠키는요. 자, 지금 우리 거를 보면은 사실 티가 안 날 거고 네이버 같은 데 가볼까요? 자, 여기만 봐도 몇 개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건 두 개죠? 나눠져 있잖아요. 두 개잖아요. 이름과 밸류가 다른데 두 개죠. 이건 하나고 얘는 하나네. 여긴 두 개네. 어쨌든 쿠키는 우리가 요청해서 꺼내왔을 때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배열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하나가 아닐 때 변수는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질 건데 거기다 여러 개 때려 박으면 뭐라고 할 거잖아요. 그쵸? 간단한 이유예요. 그래서 쿠키는 쿠키들이라고 하는 이 배열의 형태로 요청에 있는 get쿠키를 해왔을 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세션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 그래요? 세션 자체는 하나예요. 그 세션 안에 내가 더 추가적인 속성을 세팅하는 거지 세션 자체로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의 객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걔는 그냥 세션으로 받는 거고 쿠키 같은 경우는 받아왔을 때 하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배열로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코드를 좀 작성을 좀 할게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자, 일단 요 정도. 제가 코드를 좀 작성을 했는데, 자,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얘는요, 자, 일단 보세요. 요청해서 쿠키를 꺼내와서 넣었더니 얘는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배열로 받았죠. 그리고 올드 쿠키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얘는 일단 널로 초기화를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이 꺼내온 배열, 쿠키스, 얘가 널이 아니래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그쵸, 뭐라도 들어있던 경우겠죠. 그래서 뭐라도 들어있으면 그때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회화 시키는 거죠. 안에 들어있는 거 한 번씩 다 돌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돌아봤는데 돌아봤을 때 cookie.getName이래요. 이거 메서드 제가 알려드린 적은 없는데 뭐 하는 애 같아요? 네, 쿠키의 이름 가져오는 부분. 자, 근데 쿠키의 이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껏 생각했던 녀석들의 누구랑 비슷한 걸로 보면 돼요? 이 네임? 일종의 키 역할을 하겠죠. 네,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가져와서 비교를 한 거죠. equals 얘랑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뭐랑? hit cnt. hit cnt는 뭐예요? 제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컬럼의 이름과 동일하죠. 그쵸? 이걸 막 필수로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동일한 그 상황에서 동일한 값으로서 쓸 거기 때문에 이름을 맞춰준 거예요, 그냥. 자, 얘랑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그 반복문 순회하는 와중에 이런 애가 있어?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있대요. 있을 땐 지금 제가 뭐 했어요? 올드 쿠키라는 애한테 현재 반복되고 있는 쿠키 그 자체를 담아버렸죠. 그쵸? 지금 이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올드 쿠키에 값이 들어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올드 쿠키에 값이 들어있다라는 건 쿠키 안에 이런 hitcnt라는 키워드의 네임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올드 쿠키한테 값을 넣어줄 거니까. 일치하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일치할 때만 이 if문을 실행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올드 쿠키가 그 값이 들어있다, 널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쿠키라는 영역 안에 hitcnt라는 네임으로 뭔가가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올드 쿠키 얘를 따져봐요. 얘가 널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 올드 쿠키가 값을 가졌다는 얘기고, 가졌다의 상황에서는 제가 뭐 한다고 했죠? 가졌다의 상황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네임으로 된 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조건문을 들어와요. 조건문을 들어와서 보니까 자, 올드 쿠키 얘가 갖고 있는 getValue 이거 뭐 하는 애겠어요? 아까 getName이 이름 가져오는 거면 getValue는 값을 가져오는 거겠죠. 값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contains 이거 뭐예요? 포함해? 라고 물어봤죠. 근데 뭘 포함해요? 현재 게시글 번호를 대괄호로 감싸고 있는 그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포함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 true 남겠죠. 근데 제가 느낌표 붙여놨죠. 그럼 포함하고 있으면 느낌표니까 false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안 한다 겠죠. 그러면 일단 얘가 이런 걸 포함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false니까 느낌표 붙어서 true가 돼요. 그러면 그 밑에서 하는 일이 조회수 1 증가시키는 쿼리 날려줘 하고 명령한 거고, 그 다음에 set value 이 친구의 value를 세팅하는 거죠. 원래 있던 getValue를 가져와서 거기에 이런 문자 이어 붙여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setPass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따가도 아니에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정하는 건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setPass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 setMaxAge 제가 지금 60 곱하기 60 곱하기 24라고 해놨는데요. 이 60 곱하기 60 곱하기 24는요 간단해요. 이거 하루예요. 하루. 자, 왜 하루일까요? 이게? 그렇죠. 맞아요. 이 안에는 결국에는 초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컨드가 들어갈 건데, 자, 우리가 초를 계산해서 넣으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곱셈 연산을 써도 돼요. 그러면 24 빼고 이거 하면 뭐예요? 60초면 1분인데 1분이 곱하기 60이래요. 1시간 말하는 거겠죠? 그거예요. 그러면 만약 30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 30으로 바꾸면 이게 30분이잖아요. 1분 60초가 1분이니까 1분 곱하기 30이면 30분이니까. 그럼 막 이런 건 어때요? 5초. 그겁니다.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초를 쓸 건데 우리가 물론 연산해서 뭐 1시간을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러려면 사람이 연산을 하고 결과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귀찮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간을 이제 초 단위로 계산을 할 때 그냥 6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자고 그냥 써주는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얘는 연산의 결과로 잘 알아먹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10으로 해놓을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일단 해놓은 거였고 10으로 바꿔놓고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10초니까. 자, 그리고 응답한테 add 쿠키 뭐 하는 거예요? 뭐 할 것 같아요, 이거? 응답에다가 쿠키 추가할 거야. 어떤 쿠키를? 지금 내가 이런 세팅 완료한 올드 쿠키라는 애를 추가할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올드 쿠키가 널이 아닐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올드 쿠키가 애초에 널이었대요.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쳤는데 애초에 hitCNT라고 하는 이런 애가 없어가지고 얘가 이걸 못하고 여기로 넘어왔대요. 그때 하는 일 뭐예요? 증가시키고 쿠키 객체 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그 생성자를 통해 객체를 만들어내죠. 자,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네임과 밸류를 받을 수 있게 생성자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임과 밸류를 넘겨준 겁니다. 네임은 hitCNT, 밸류는 이런 ID 값 세팅해서 객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 만든 애한테 패스 설정 똑같이 진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maxAge 이 setMaxAge라고 하는 게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이 setMaxAge는 뭐겠어요? 맞아요. 쿠키의 수명.
쿠키의 만료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쿠키가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얘 최대 나이가 얼만데를 우리가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쿠키는 시간 제한을 둘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시간 제한을 우리가 지금 초 단위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세팅을 한 거고, 그 다음 응답에다가 쿠키 추가할게, 뉴 쿠키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썼으니까 얘는 이제 빠져야겠죠. 쿠키 상황에 맞게끔 증가되는 로직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면 자, 올드 쿠키가 널은 아닌데, 널이 아니어서 이 if문으로는 들어왔는데,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그땐 조회수가 증가되지 않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조건을 이렇게 따져 놓은 겁니다. 상황을 잘 보세요. 자,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걸로 와서, 자, 쿠키 봅니다. 우리 j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은 쿠키밖에 안 들어있어요. 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생겼어요? hitCNT라고 하는 네임이 하나 생겨나면서 1653이라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생겨났죠.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우리는 10초라고 하는 걸 걸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시간이 조금 달라요. 지금 우리 현재 19시 52분이거든요. 근데 얘 지금 10 땡땡, 52 땡땡, 31 땡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 우리랑 안 맞잖아요. 이거 타임 세팅이 달라서 그래요. 시간 기준이 달라서 그런데 이거를 저번에도 한번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하려고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뒀어요. 이렇게 시점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거 확인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자 보세요. 지금 30이죠. 새로 고침 하는데 이거 안 올라가죠. 계속 안 올라가요. 올라갔죠.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10초 단위로 바뀝니다.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갔잖아요. 그 순간부터 10초를 세는 거예요. 아직이고 아직이고 아직인데 지금인가? 지금이네요. 이렇게. 이걸 좀 더 10초도 너무 긴가? 좀 더 짧게 한 5초로 해볼까요? 3초? 3초 어때요? 3초. 자, 일단 올라갔어요. 2, 3, 3 올라가고 2, 3 올라가고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개발자 도구를 껐다 켰더니 지금 사라졌어요. 다시 만들어졌죠? 좀 기다려 볼게요. 어디 갔어요? 얘는 3초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상태에서 화면을 띄워놓으면은 그냥 쓱 사라지는 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지금 3초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개발자 도구만 한번 껐다 켜보면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세팅했던 그 쿠키에 대한 모든 세팅 값들이 3초 동안밖에 못 살게끔 설계가 됐으니까 3초 뒤에 얘는 사라져요. 이런 겁니다. 로컬 스토리지는 아까 직접 지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였는데 쿠키는 이렇게 시간을 걸어놓고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얘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지금 hitCNT라고 하는 네임이 생겨났죠. 그럼 지금 얘가 존재할 때는 더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조회수를. 그렇죠? 얘가 사라지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껐다 켜면서 개발자 두고. 근데 얘가 살아있을 때는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얘가 있어? 똑같은 애 있어? 라고 찾아보고 만약에 있다고 해서 왔어요. 얘가 값이 채워졌대요. 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그냥 안 되게끔 그냥 아무것도 안 되게끔 처리하면 편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거를 한 번 더 해준 이유가 이게 저건데
아,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이거 시간 좀 늘려놓고 볼게요. 이것도 너무 그거다. 30초. 자, 지금 1654번 생겼죠? 뒤로 가요. 1653번. 자, 어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힛 CNT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는 것만 확인하고 존재해? 너 그럼 그 조회수 못 올려 하고 막아버리면 다른 글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컨테인스 이런 걸 가지고 있어, 포함하고 있어 라고 한 거고, 그 다음 이 getValue 세팅, 내가 다른 글을 봤으면 이 다른 글에 대해서도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아니면 사실 게시글 하나하나마다 쿠키가 새로 네임을 가지고 세팅이 돼버리면 쿠키는 뭐가 있다고요? 용량 제한과 개수 제한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무한정 못 샀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얘가 hitCNT라는 애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있을 때에도 얘가 비어있지 않을 때에도 그냥 조회수 올리지 마가 아니라 이런 검증을 때려보고 이런 상태면 이런 거 하자 라고 한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게시글들에 대해서 계속 조회수가 못 올라갈 거니까.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30분 정도로 일단 세팅을 해 놓도록 할게요. 쿠키를 사용하는 방식, 이런 겁니다. 뭔가 코드가 막 다양하게 쓴 것 같고 막 엄청 어려운 걸 쓴 것 같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별거 없어요. 쿠키 객체,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 가져다 놓고서 그 객체에 값 세팅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회수가 아니라 계정 정보를 저장해야 된다라면 이런 네임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로 저장해야 되는 이런 값들, 변해야 되는 값들, 이런 것들 얘네만 바꾸면 되잖아요. 어차피 쿠키에 데이터를 밀어 넣는 과정은 거긴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사용법은 고만고만 할 거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다른 기능에서 쿠키를 쓰고자 할 때도 크게 차이 나는 거 없을 거다 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돼야 되는 로직은 우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 불러낸 거니까. 그죠? 이렇게 쿠키를 사용해서 디테일, 조회수 막아주는 방식까지 우리가 좀 진행을 했으니까 이거 커밋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거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새로운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 커밋은 완료가 됐고 필요하신 분들은 옮기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